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질문도 기다리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도 기다리고 있는데 두루두루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일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네. 그저 전국적인 순회 경선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핵 노잼이라고 재미없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죠. 워낙 1위 후보가 독주를 하면 되게 이제 그 재미가 반감되지요. 네. 근데 그것 자체도 우리 당원들의 선택인데,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너무 묻히는 느낌은 좀 안 드세요? 국민의힘에 뭐가 묻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세간의 네네네. 이목이 이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가령 이게 그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약간 게임처럼 재밌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어떤 게임적 요소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주목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전당대회가 또 너무 이렇게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분이 심하다 또 이렇게 또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장일단이 있지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 97그룹의 약진이라고 할까요? 내지 그러니까 좀 네. 속어로 쓴다면 치받는 이런 기세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은? 네, 제가 지금 선거 한창 진행 중인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할 얘기는 제가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아무튼 그 강훈식 후보는 사퇴 선언을 했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예상은 못했는데 어제 오전에 미리 전화가 와서 고생했다고 그 입장을 말씀하시길래 고생했다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판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을 아끼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강령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1가구 1주택 이걸 좀 손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원래 강령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강령이라는 거는 조금 추상적인 가치 비전을 넣지 구체적인 무슨 정책들을 강령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도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그 생각했었어요. 근데 조금 그걸 정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 문재인 지우기다 이러길래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득 수조 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재인 지우기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도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주성 얘기를 안 했잖아요. 거의 포용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렇게 바꿨죠. 그걸 반영하는 건데 그걸 지우기라고 그러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건 고맙지만 그걸 그렇게 프레임을 거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떤 당 대표 경선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 이제 이게 이슈로 올라와가지고 좀 지금 주거니 받거니 가치 논쟁, 노선 논쟁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들 문제죠. 네, 후보들이 그런 가치 논쟁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저도 좀 그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소한 무슨 80조가 어떤 이런 얘기는 좀 가벼운 얘기고 오히려 당의 강령, 당의 방향, 비전, 가치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좀 안 한 걸까요, 정말로? 이게 별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후보들이 내거는 거니까. 그래요. 하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가벼운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지금 야당 돼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는데 사실 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고 공격을 하길래 아이씨 하지 말아버릴까 그러면 아니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로서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또 무슨 개파의 논쟁거리를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약간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령 여기에 관련된 의원 중에 누가 기소당하잖아요. 네. 그럼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돼요. 무조건입니까 그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압박이 오지요. 네. 그러면 네. 그분은 다음 2년 후에 대통령 총선 나가야 됐을 뿐인데 네. 그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거리에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손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로 몰려서 탈당 권유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무혐의 받고 나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80조 1항도 있지만 사망의 예외 규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논란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논란의 대상이 되죠. 정치 뭐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왜 이 사람은 예외냐 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버리면 네. 그 사람이 억울하게 좀 당해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부동산 투기 안 했는데 의혹이 대상자가 되니까 제 댓글에는 야, 너 부동산 투기했구나 이렇게 이게 70%가 올라와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게 방치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을 맞게 되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뭐 저는 원래 점수 매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낙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조차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어떤 많은 실수를 했다는 뜻이니까 네. 좋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렵죠. 가장 큰 실패 요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인사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인사 이런 거는 하나의 분야에서 실패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네. 대표 브랜드가 깨진 것이 가장 아마 뼈아픈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 인사에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문제라든가 너무 검찰 중심으로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이러저러한 공사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거 이것도 이제 공사 구분이 안 된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의 부족,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이 같은 편도 실망하게 만든 요인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걸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태도에 있어서도 되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잘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단기간에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쇄신하라고 했더니 휴가 마치고 와서 인사 보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쇄신이 아니죠.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파트에 넣는 게 어떻게 인사 쇄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보강은 쇄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강이 어떻게 쇄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진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기본 신뢰가 무너진 거는 단기간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방향을 예. 약간 정신 차리고 약간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민심에 순응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하고는 방향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그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의 단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못함이라고 하는 이게 확실한 인식이 60% 넘어간다는 게 상당히 악성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일시적인 지지의 철회가 아니라 그 일정한 지지의 철회는 늘 있다가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실망은 이게 굉장히 구조화된 실망이 오래되면 복구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로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좀 진솔하게 100일 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이랬는데 부족했다는 점은 좀 솔직히 인정하시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한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성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위 그 국면 모면용 다른 이슈들을 계속 쭉 끌고 나가시는 방법으로는 뭐 부분적인 하락은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다시 희망과 기대를 국민들 속에 불러일으키는 데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진솔한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되게 인색하다고 평가하세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아니, 인사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전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좀 부족하지만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인데 지금까지 되게 엇나가셨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세요, 위원장님은?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억울한 측면이 있죠. 아, 억울해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좋아요. 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밤새도록 일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억울해할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뭐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 알아주고 왜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평가만 하느냐,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다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옆에 참모들이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도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일한 만큼 대접을 못 받고 평가 못 받는 건 서운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초기니까 방향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내용 사태 있잖아요. 네. 자,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역시 권력 윤석열 다툼이에요. 예?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예. 주도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세를 지고 정권을 바꿨지만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거하려고 한 것이고 제거하고 나서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지선 이후에 선거에 크긴 이긴 집권 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로 보면 또 친윤계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있었던데 그러면 또 2라운드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거의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아닙니까? 네. 이준석과 싸우다가 또 윤핵관끼리 싸우다가 또 저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최소한의 그런 마음에도 있는지 걱정될 정도로 집권당 내부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실 저런 모습도 참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도 많잖아요. 그 내부 총질 문자 이런 거는 거의 집권당 내부에 폭탄 던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집권당 내부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관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원래 정치는 당에 맡겨놓고 국정에만 전념을 하셨어야죠. 그 당의 대표를 쫓아낸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해주고 그 정치인들 만나서 당내 문제 보고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준석 대표 징계를 한 이후에는 교통정리에 좀 나설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교통정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 실패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저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윤핵관들 내에서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습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권 핵심 세력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혼란스럽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윤핵관 내지 친윤 그룹이 다시 또 분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현재는 어쨌든 윤핵관이 또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합의된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권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온전히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런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지지를 처리한 분이 바로 민주당 지지로 오긴 어렵죠. 그래요. 그걸 2개월 먹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지적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확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탈했던 분들을 흡수하는 데는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그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탈 민주층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직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그건 정답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이제 후임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분들까지 그렇죠, 물론 흡수하는 문제는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책 포인트가 뭐가 되든 그러니까 포괄적인 후임 지도부가 제시할 내용이지 비대위원장이 제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 인터뷰는 아마도 오늘이 뭐 그 사이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긴 한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또 박정하게 끊으시네. 아무튼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네. 비대위원장 그만두시면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다음에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네, 또 조용히 살아야죠. 근데 진짜로 차기 총선 진짜로 불출마하실 거예요? 네.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1분 남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누군가 이제 당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좀 그 방점을 찍고 좀 당을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좀 그 당부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를 매개로 다시 뭐 개파 분열이 있거나 이런 것은 너무 뭔가 지나친 기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류와 비주류는 늘 있게 마련이에요. 당권파, 비당권파.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증오와 분열의 언어로 갈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